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뒤에서 욕먹는 사람들 공통점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그 아이러니한 그런 이제 심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저 사람 저런 게 별로야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끼리 막 뒷담화를 하면서 누군가 나는 뒷담화를 할 거라고 생각 잘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나는 누가 뒤에서 욕할 만한 짓은 안 해 라고 스스로들 믿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맞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다 나를 좋아할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내 욕을 내 뒤에서 하겠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문제는 뭔가 하면 그래도 웬만하면 욕먹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좀 바르게 똑바로 살려고 늘 이제 깨어서 노력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유쌤의 직장 수업에서도 이제 늘 그런 어떤 체크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제 리마인드하고 이제 그러느라고 방송을 이제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도 욕을 먹는 판에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내 습관이 잘못되어 있어서 계속 일관되게 욕을 먹고 있다 보면 이제 이거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제 고쳐야 되는 거죠.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서 어떻게 하면 욕 먹나요? 첫 번째는요, 무례한 말을 유머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친하다고 해서 막 친한 후배, 만만한 후배, 그럼 막 이제 골려주고 장난치고 아니면 친한 친구들한테 막 이제 무례하게 이제 우스갯소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대단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실제로 그 주변에서 이제 본 얘기인데요. 그 남자친구가 결혼을 좀 늦게까지 안 하고 싱글인 이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남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좀 어려요. 그래서 이제 새로 연애할 때 막 설레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보여줬어요. 이제 지인들한테 모여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한 지인이 있다가 투자 좀 했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응? 남자친구가 어리니까 투자 좀 했겠는데 뭐 차도 한 대 사준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 이럴 수가 있어? 그 사람은 농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막 얼굴 빨개지고 굉장히 불쾌해하고 거의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무례한 말을 유머라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뒤에서 욕먹는 게 아니라 앞에서 정면으로 욕먹을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TV에서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어떤 남자 연예인이 여자 연예인을 보고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당신은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얼굴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유머랍시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연애 프로그램이지만 저런 얘기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무례한 말을 유머라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죠. 또 그렇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면 아니 무슨 농담으로 한 얘기라고 정색을 하냐? 그래 무슨 말을 무서워서 하겠어? 이러면서 무례한 사람이 더 삐지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이제 그렇게 무례한 말을 유머라고 착각하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로 뒤에서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무례한 말이 아닌지, 유머를 빙자한 무례한 말이 아닌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기 과시예요. 일단 자기 과시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뭘까요? 개인적인 자랑하는 거.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 뒤에서 욕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준을 정해야 되나 하면요, 타인한테 내 자랑, 사람들 만나서 내 자랑은 하지 말자, 이걸 원칙으로 정해놓는 거 굉장히 좀 품위 있는 사람들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뭘 잘한다고 하는 건 이제 비즈니스에서 공식적으로 어필하는 건 좋아요. 그건 당연히 해야죠. 일이니까. 그런데 참 쓸데없는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 자랑. 아파트 올랐어. 주식 이번 좀 괜찮대. 채권 어떻게 잘 됐어. 코인이 대박 쳤어. 이런 거. 그러면 돈 도망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맥 자랑하는 거, 자식 자랑하는 거. 자식 자랑 같은 경우도 대단히 이제 주의해서 이게 만난 사람들이 혹시 자식 자랑을 해서 그걸 듣고 상처받을 사람이 없을까 고려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 과시, 개인적인 그런 자랑 조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생색내기예요.
생색도 자기 과시죠. 그러니까 누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셀프 광고를 이제 하는 거예요. 제일 흉한 거예요, 사실. 뒷담화를 절로 부르는 행동이에요. 생색내는 거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동창회에서 송년회를 회비를 이제 걷어서 이제 송년회를 하기로 했어요. 장소 정하고 막 그랬는데 한 친구가 좀 이제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친구가 나는 뭐 그냥 그렇게 회비가 아니야 찬조금을 낼게 하고 찬조금을 이제 몇백만 원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경품, 상품 이런 거 사라고 그래 놓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찬조금 낸 친구는 그야말로 입 딱 다물고 뒤에서로 빠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찬조금 냈다고 뭐 이건 어떻다 저건 어떻다 음식이 어떻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참견을 그야말로 난 찬조금 낸 사람이니까 생색내면서 그야말로 참견하면 회비만 낸 친구만 못해지게 됩니다. 뒤에서 욕먹는 거죠. 회비만 낸 친구가 참견하는 거랑 또 다른 어떤 그런 그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 돈 많이 냈으니까 저 친구는 막 참견해도 돼.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자기 얼굴만 깎이는 거죠.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자기 기분으로 남한테 피해주는 사람 뒤에서 정말 욕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가 하면 나쁜 기분을 이제 전염시키는 그런 경우가 이제 가장 큰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 있잖아요. 딱 명랑하고 사람 좋다가 자기 기분 나쁘면 이제 짜증 아무튼 팍 내는 이제 이런 상황들. 그래서 이제 기복이라는 그런 별명 가진 사람이 어느 조직에나 꼭 있는 것 같아요. 뭐 김기복 씨, 박기복 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번 배려하고 잘해주다가 친절하다가 이제 자기 기분 나빠다고 이제 뭐 어쩌라고 이러면서 이제 한번 신경질 팍 내면 10번 잘해준 게 물거품이 되는 그런 게 바로 사회생활이에요. 넌 그러고 좀 네가 알아서 하면 이제 안 되니? 네가 알아서 할 나이도 됐잖아. 이제 이제 경력도 됐잖아. 이러면 이제 10번 잘한 거 이제 남들 앞에서 그렇게 모아주면 꽝 나는 거예요. 회사에서 이제 특히나 이제 자기가 어떤 이제 누군가를 배려해서 해준 거에 대한 노력의 물거품이 되는 거, 자기 나쁜 기분을 딴 사람한테 전염시키는 거, 바로 물거품 되는 일입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가족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한 것도 아닌데 바깥에서 이제 직장 상사한테 시컨 깨지고 집에 들어오면 물론 기분이 안 좋죠. 그럼 이제 그 기분을 바깥에서 그냥 끝내야 되는데 집에 와서 뭐 배우자한테 화풀이하고 아이들한테 화풀이하고 부모님한테 화풀이하고 그렇게 되는 거 몇 초 만에 나쁜 기분은 전염됩니다. 그래서 뭐 집에서건 특히 사회에서 내 부정적인 기분을 남한테 전염시키지 않는다. 그런 원칙을 갖고 있는 거. 그야말로 사서 욕먹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인 중에 이제 돈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누구한테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누가 뭐 어떻다 그러면 막 뭐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막 바리바리 사서 날르고 이렇게 그런 주머니를 그야말로 열어놓고 이제 그분의 인생의 가치관은 뭔가 하면 나이 들수록 주머니 열어놓고 살아야 된다예요. 정말 존경스럽죠? 그 얘기는 나이 들수록 주머니 열어놓고 살아야 된다. 지갑 열어놓고 살아야 된다. 이건 너무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분의 밥을 얻어먹고 헤어지면서 다 그분 욕을 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생색을 너무 내는 거죠. 이렇게 모여서 밥 사주면서 너는 이게 잘못됐다. 너는 이렇게 해라. 잔소리하고 마치 잔소리하고 싶어서 모아놓고 밥 사주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분의 마음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밥 사주면서 너무 생색낸다. 잔소리가 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거. 누구에게 밥 사주면서는 절대로 잔소리하지 말자. 그래야 욕 안 먹는다. 이제 이런 걸 우리 정말 살아가면서 일생의 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상의 팁으로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에서 뭐 내가 오래 있었으니까 나 아니면 안 돌아가 이러면서 그냥 이 일에 참견해서 다 일 챙겨주고 굉장히 경력 오래된 직원이 또 저 일에 참견해서 히스토리 나밖에 모르니까 또 다 참견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도대체 이 회사는 나 아니면 안 돌아가 라고 하면
하면서 정말 윗사람, 직장 상사한테까지도 불손하게 하고 짜증내는 그런 장기 근속된 어떤 그런 후배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직장 상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 그런 직원은 과감하게 이야기를 해서 더 이상 그러지 못하도록 태도를 바꾸던지, 아니면은 정말 그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옮겨버리던지, 그런 결단이 필요할 정도로 그런 나쁜 이제 기분은 정말 빨리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조직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는 거죠. 자기 기분으로 혹시 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여러 가지 사례, 케이스별로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내가 그렇게 나쁜 기념을 전염시키거나 생색을 내거나 이래서 뒤에서 나 욕먹는 거 아니야? 오늘 한번 뜨거라, 이렇게 긴장하는 그런 10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